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이번 주 들어서 우리가 좀 장이 좀 변화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거의 명확해지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플레이 해볼 만한 종목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 체크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제가 잡아본 것이 SK 오션 플랜트인데 저희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진행을 했잖아요. 또 그렇다고 저 분야를 갖다 우리가 놓고 갈 수 있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해상 플랜트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금리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많다. 최근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업이 막 지연이 되고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캔슬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그런 것들이죠. 더군다나 미국의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죠. 대선 후보자인데 또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는 관계로 당장 대단히 큰 악재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9월 달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하 나오는 그런 과정까지는 말입니다. 좀 플레이 해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역시 인도의 원앱 서비스 진행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것이 나가리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텔리안테크가 우리가 올해 한 번 수익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를 좀 진행 중인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건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시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모멘텀 플레이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에 생각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에 대한 부분. 저는 금리 인하가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대선은 11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달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나름 신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적어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요. 예. 9월 달 초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뒷부분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또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투자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야기 드렸는데 아니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뭐 목매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뭐 제가 이야기 드렸다 하더라도 결과물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만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주잔고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일단은 기본은 깔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계속해서 하락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이고 앞으로 이제 풍부해지는 수주잔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미래 뭐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뭐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이 내용을 써서 우리가 참고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정도 매출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가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는 충분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항상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목표가를 갖다 예를 들어서 달성을 해서 수익 실현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그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이 꽤 있겠습니다. 지금 뭐 14,000원, 15,0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3만 원까지 가는 과정이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률이 10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내용들, 예상했던 내용들이 수주로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15,000원에서 2만 원 찍었다, 다시 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아마도 정말로 1년 후에는 3만 원이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각종 채권 발행량 이런 것들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나 현황 이런 것도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볼게요. 매출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사실은 이런 거죠. 지난해 대비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게 바로 올해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어떻게 돼요? 거의 고점에서 절반 정도 떨어져 주는 게 맞죠. 거기다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더 하락할 수도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쿼터부터 매출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런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요것들이 점차 괜찮아지는구나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변화를 좀 봐야 되는 것들은 해상 플랜트 관련된 내용들, 특히 해상 풍력 관련된 매출이 점차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매출 나오는 것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나 내용 이런 것들 볼 때 바로 이 해양 플랜트와 해상 풍력 요 관련된 내용이 성장해 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건 해양 플랜트에 대한 매출 부분이 4분기 때는 꽤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면 영업이익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쿼터에서 영업이익 가장 낮고요. 그 후로부터는 증가, 증가, 증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차트를 주식 차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형태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저점이 어디겠어요? 바로 2분기 실적 나오는 이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부분, 이 부분만큼은 또 하나의 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이런 거죠. 우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것들 하방보다는 우상승 여력이 높게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기 부분은 삭제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매크로가 깨져가지고, 뭐 경기 침체가 오늘은 모든 뭐 주가들이 다 무너졌던 자리니까, 원점을 여기로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요만큼 올라온 부분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균 크로스가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럼 단기 차익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 따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하고 저랑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절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 올라가면 버려버려요. 이 종목은 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눌려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 여기서 음봉 타고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 21평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자리 잡아주는 게 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략 포인트 자리가 이 라인이라니까요. 저는 미리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 언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 언더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트레이딩 포인트가 된다. 그 다음이 윗단이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은데, 자, 2023년도의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 윗단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CS 윈드도 그렇고요.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과거보다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한 50%좀 실패심을 리레이팅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은 고점은 한 2만 원, 이 정도 19,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13,000원에서 저는 15,000원 이상만 가도 저는 충분히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는 안 삽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오다가 여기 구간에서 뭐 한다? 이렇게 양봉 하나 뜰 때, 이럴 때 사주는 것이 전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저랑 같이 오래 채널을 같이 연구해 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또 그냥 여담 하나 드려보면, 여러분들, 그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실래요? 이때 매도 못 치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날 당일날 움직이는 패턴 한번 보세요. 특히 이제 이게 양봉으로 끝나도 심통치 않은 판에 말입니다. 이게 주가가 아침에 말입니다. 쭉 끌어올렸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끌고 올라왔다가 완전히 골로 보내는 이런 형국이었어요. 하루의 패턴이 이랬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봉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연상해서 해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차트상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분명히 뭐냐 매도 시그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 체크하실 때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그리고 항상 보면 위험한 시그널이구나라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게 보이십니까? 이것도 아침에 쭉 끌어올렸다가 그냥 주구장창, 이건 주구장창이에요. 한 번도 반등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시그널들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것들만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높은 구간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다양할 겁니다. 중요한 건 내용 보고, 야, 이 종목 사고 싶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텐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뷰 개념도 있고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번 판단,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한번 내려보실 만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 조절을 진행 중이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전 이거 하나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의 원앱섭, 인도섭, 이 허가 대비 중 요거 나오면 주가 올라옵니다. 예, 그 정도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정도 되면 또 여러 가지 매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개도 관련된 인공위성 안테나, 평판형 안테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모멘텀 생각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또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은 좀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는데 제가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좋아요. 이게 지금 뭐 지난해 대비해서 EPS 증가분도 거의 100% 넘게 나오고 내년도도 성장성 좋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예상치는 알겠어요. 자,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 PER 밸류에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높다. 그죠? 올해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죠? 내년도 가이던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너는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뭡니까?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 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내용들, 사업성들이 다 진행이 됐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가를 또 낮추거나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야, 전망이 좋구나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는 견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이던스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트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이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모멘텀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때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뭐한다?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쿼터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크게 모멘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인텔리안티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널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모든 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 회사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냈던 구간, 우리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이등평균 크로스 나오니까 수익 내고 나왔던 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목표가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7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얼마였어요? 전 7만 원 이상 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걸 목표가를 이렇게 낮출까? 물론 뭐 높이 했던 거 낮추기는 해야겠죠. 그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어이가 좀 없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점들 다 보면 이 구간이 좀 낮은 구간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전 제일 많다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기 구간이 있잖아요, 대부분. 맞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잠깐 이렇게 터진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끌고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 과연 여기서부터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지,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이 저점 구간 무너진 자리까지는 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거기 수준에 와서 만약에 저 보통 보면 이런 경우면 여러분 일명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진행하실 텐데 하셨다고 하면 안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참 항상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평균 비중을 보통 20% 정도 가져가는 거 상당히 괜찮다.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항상 뭐 수익 날 때 수익 안 난 종목들 좀 비리비리한 것들 같이 정리해주면 캐시밸류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현금 보유량이. 그런 때 보통 이럴 때 잡아줘야지. 이거는 이렇게 이유가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건 항상 다음에도 그렇지만 잡아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물량은. 내가 여기서 비중이 뭐 30%, 40% 갔다고 하면 아니면 50% 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잡아주셔서 이 구간을 잡아주면 지금 현재 보면 2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했겠지, 당연히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건 뭐 그닥 뭐 이렇게 손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소폭 마이너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평균 매수단가 조절을 해놓고 이 라인이죠 지금 20일 이평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움직이는 폭을 갖다 계산해 보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모멘텀만 딱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221 여기 윗단까지는 그냥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결과물을 보고 확인 작업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결과물을 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결과가 이제 딱 했는데 기다렸는데 야 아니래 캔슬이래 나가리래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손절 치면 됩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하는 것들이에요. 투자라는 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놓고 투자를 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워런 버핏도 예상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 딱딱 던지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또 갑자기 우리 워런 버핏 옹께서 또 화장품 관련 기업을 또 투자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그 긍정적인 또 시그널도 있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쪽 관련된 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은 또 충분히 또 있지 않나 이런 여담도 드려보면서 주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늘 여러분들의 그 좋은 채널 좀 알람도 걸어 두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곳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맨날 뭐 목표가 얼마고요, 뭐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채널의 성장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